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하면 책임론하면 이 인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선거 직후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론을 SNS를 통해서 연일 공격했었죠. 오늘은 이례적으로 지역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굴 심판하겠다는 건지 386, 586 운동권 심판론을 내세웠다가 그게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2조 심판론으로 또 바꿔가지고 하는데 사법적으로 못 잡은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자기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다음 지도부는 2년 후에 지방선거를 해야 돼요. 예.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예.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예. 더 이상 뭐 당의 존속할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정당에 이제 거의 30년째 있습니다. 예, 예. 이 정당의 특성이 대여투쟁을 하다가 상처를 입으면 절대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부에서 밀어내려고 그래요. 예, 예. 상처를 치료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 소금도 뿌려요. 아마 홍 시장이 육성으로 애둘러서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로 말아먹으려고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일단 홍 시장의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뭐 홍 시장님의 말씀이 맞는 말이죠. 범죄자들은 법원이 심판하는 겁니다. 예. 범죄자들을 뭐 유권자가 심판합니까? 그런 의미에선 맞는 말인데 조금 전에 이제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니까 예. 최병천 소장이 2월 13일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국민의힘은 가랑비 전략을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매일 1점씩 득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장성민 후보가 2월 25일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국민의힘이 한 150석에서 160석 정도 얻을 것 같고 민주당은 한 110석 정도 얻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열심히 노력하자, 입단속하자 이런 이야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월 말에는 장성민 후보의 저런 이야기가 그렇게 이상하고 그렇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그런데 그 2월 25일로부터 딱 일주일 뒤인 3월 4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된 거예요. 예. 그런 다음부터 그 하루에 5솥이 빠졌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한동훈 책임론 이야기하는 거 그 맞는 말이고 예. 한동훈 누가 책임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동훈 책임론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봉착한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동훈 책임론을 지금 들썩들썩하는 것인가? 예.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혼란한 당의 상황을 틈타가지고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눈에는 뻔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거를 당사자들만 잘 못 보고 있는 것인지 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건지 혹은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나오냐? 홍 시장이 아마 여러 당내 비판에도 또 저 말을 언급하는 건 분명히 속내가 있을 텐데 장유희 변호사님. 네. 사법적으로 못 잡는 이재명 대표를 정치권에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이제 본격적으로 육성으로도 한동훈 전 위원장 저격하면서 본인 행보를 나서는 겁니까? 여러 정치적 노림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국민의힘의 보수정당이 30년 몸담은 분입니다. 예. 얼마나 많은 선거를 본인이 또 당사자로서 또 외부자로서 지켜봤겠습니까? 예. 저는 이 상황 진단이 어느 정도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물밑에서 갈등을 일으켰고 여러 의견을 개진했다. 너무 늦은 항변입니다. 왜 그 당시에 메시지 전환을 그렇다면 꽤 하지 못했던 겁니까? 예. 본인이 황상무 수석이다. 그리고 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다. 여러 악재가 있을 때 왜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대립각을 못 세웠습니까? 이거는 승리를 향한 어떤 그 총선의 전략도 부재했고 그런 걸 메시지화할 전 정치적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론이 뭐 인접해가지고 총선에 인접해서 나온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몇 개월 전부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몇 년 전부터 도도히 흐르는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죠. 기저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정치인으로서 감지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2조 심판의 전략이 맞았다라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대단한 패착이라고 생각이 들고 홍준표 시장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원로로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보시는 흐름들은 이제 알겠죠. 홍 시장이 나왔었을 때는 그동안 침묵했던 원내에서 또 천목회 혹은 원외 친한계들이 나서고 있는데 김영호 전 의원은 또 애들러서 홍준표 시장을 이렇게 비판한 것 같아요.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2월 말까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도 2조 심판론 얘기했고 586 운동권 청산 얘기를 했습니다. 2조 심판론 때문에 진 게 아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한동훈 위원장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냐 이렇게 뒤늦게 지금 뒷북을 치는데 미래 비전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나 째째하고 비굴한 처사예요. 계속 한동훈 책임이다 총선 진 거 이런 얘기만 하면서 당이 또 뭐 하나도 지금 뭐 개혁할 생각은 안 하고 네. 전당 시기 문제만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하고 저는 이래 가지고는 오히려 살 길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과 홍준표 시장의 입씨름이 시작되겠죠. 한 전 위원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잠시만요. 저희가 이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의대 정원 집행정지 2심도 각하를 했습니다. 쭉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2,000명 증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셈인데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은 탄력받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후 6시 잠시 뒤에 대국민 담화를 예고했으니까요. 아마 그 얘기 속보로 좀 만나볼 수 있을 텐데 법원의 판단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전공의 등은 이번 의대 정원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대생들 사정이 인정되지만 공공복리를 고려했다는 게 법원의 오늘 설명인데요. 이건 정혁진 변호사께 짧게 핵심 내용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각하됐다. 정부 손을 들어준 법원이다.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빠를까요? 그러니까 신청인들이 누구냐면 예.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에요. 이러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행한 처분의 상대방은 누구냐? 대학 총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할 수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 자격이 없는 사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하된 것이다. 이 결론이 1심에서 4번인가 5번인가가 똑같은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는 그게 법리적으로 사실은 상식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이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예.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기존의 법리에 따라가지고 각하를 한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도 의대 지원도 사실상 확정이 된 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 집행 정지가 기각이 된 거니까 집행이 그냥 쭉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 거죠. 예, 다시 한번 첫 번째 속보 장면부터 제가 한번 주요 내용 2-3개만 읽어보고 정리를 할까요? 왜냐하면 속보에 나왔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또 6시에 입장을 내기 때문에 그때 속보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법원이 의대 정원 집행정지 2심도 각하를 했다. 이 의미는 그러니까 정부가 몇 달 전부터 예고했던 의대 2,000명 증원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도 이렇게 되면 확정이 될 테고 의대 2,000명 증원도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가 6시에 대국민 담화를 예고했으니까요. 또 한 총리의 법원 판단 이후에 덧붙이는 말들도 저희가 속보로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저 법원의 판단의 의미를 핵심 내용 짚어봤다면 이 얘기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돌아와 볼까요? 이제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친한계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물들이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홍 시장도 여기에 질세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직접 육성으로 저격한 모습들도 있는데 사실 어제 천목회가 입장문을 통해서 5가지의 총선 패배 요인 모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거 아니냐.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비겁함에 통절히 반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얘기에 또 홍준표 시장도 나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홍 시장 또 계속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애라고 표현을 하던데 오늘은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다리는 당의 미래가 있겠냐고 하면서 아예 천목회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또 윤 대통령 탓하는 것도 비겁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어요? 글쎄요, 참 홍 시장이 대구시정에 바쁘실 텐데 이런 정치권에 신경 쓰시느라고 꽤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당의 원로이긴 하지만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거가 있을 때
글쎄, 이 집권 여당입니다. 야당이면 뭐 당의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야당이면 뭐 당내 어떤 이 주장과 이런 것들도 문제 볼 수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자, 여당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누굴 보고 찍겠습니까? 국민의힘을 보고 찍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전체를 보고 찍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의 공격의 가장 큰 허점은 뭐냐면 종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즉 당의 문제만, 더군다나 당도 아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문제만 보고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연 합리적이고 어떤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선거를 보면 결국은 국민들이 한동훈 위원장만 보고 찍었습니까? 예. 결국 윤석열 정부 전체를 보고서 판단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 판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설득력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많은 주장들이 설득력을 없는 이유는 바로 한 사람만 겨냥해서, 그 한 사람은 누구냐? 결국 본인이 앞으로 대선 도전에 나섰을 때 혹여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을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한다는 그런 어떤 정책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사기 때문에 예. 지금의 이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 부분도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이 심정과 달리 너무나 종합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정치 30년 하셨으면 예. 이제 좀 종합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댓글을 좀 몇 개, 여기 위드운이라는 한동훈 전 위원장 팬카페 글을 좀 몇 개 추려봤는데, 뭐 홍 시장이 물론 나이가 한 전 위원장보다 많습니다만 나이 50 넘은 사람한테 애라니,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율 또 올려준다. 왜 계속 애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그 내막이 있는 겁니까? 글쎄, 뭔가 이제 아주 어리고 유치하다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치기어리다 뭐 이런 것들 표현해 주는데, 저는 이런 표현들이요, 결국은 그 누구도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만약 20대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애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과 이런 것들이 뭐 상남자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를 자신의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라든지 예.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 왜 지금 국민의힘이 20대, 30대 특히 여성층한테 절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것인지 이걸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고 누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아이고 내가 저 당에 들어가서 한번 당원을 해야 보겠지, 이런 이야기를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20대 뭐 30대 청년의 꿈인가요?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애가 아니고 뭡니까? 20대 30대는.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저 50대인데 그럼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본인은 지지한다고 그러는데 그 청년들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죠. 결국 그런 분들도 다 어떤 면에서 인격체고 충분히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동훈 위원장만 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사람만 때리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 홍 시장이 만든 커뮤니티 청년의 꿈 얘기를 잠깐 하셔서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한 사람이 보다 글 쓴다. 저 같은 국민의힘과 홍준표 시장 열혈 지지자도 김건희 여사 지켜주는 것에 동감하는 듯한 메시지엔 동의하기 어렵다 그랬더니 홍 시장이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저는 장윤미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여자를 보호해주면 상남자입니까? 여자들은 자기 여자 보호해준다라고 하면 대단하다. 이게 그야말로 마초이즘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 이야기를 듣고 제일 황당했을 사람이 누구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김건희 여사 보호해주기 위해서 마치 검찰 인사한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가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황당할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이런 이야기를 누구를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가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굉장히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게 홍준표 시장의 말씀 아닌가. 저는 요즘 감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윤미 변호사께 자연스럽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만약에 누군가가 저희 남편에게 장윤미를 사내로서 그리고 상남자로서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모멸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았고 이건 대통령을 엄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께 누가 되는 발언이 결과적으로는 된 셈이어서, 그리고 누가 요즘 상남자, 사내 뭐 이런 뭐 자기 여자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 다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 시장 뭐 육성 방송도 직접 출연했고 SNS도 이제 더 활발히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얘기 만약에 홍 시장이 반론 들어오면 또 저희가 전해드려야죠. 근데 그 서영주 대변인님, 네. 홍준표 시장이 지금 연일 이른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집중 저격하고 있지만 한 전 위원장과만 겨냥한 게 아니라 오늘은 또 애들어서 안철수 의원보다 한마디를 했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로맨스 할 거면 공직 그만둬야 된다고 했더니
국정과 가정사를 분리했냐? 본인은 정치하면서 그렇게 했냐?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말꼬리 싸움이에요, 저거는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저런 정도의 답변을 했다. 국정과 가정사 분리, 그 답을 해야 되잖아요. 국정가정사 분리하면서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그 답을 하지 않고 본인이 정치하면서 그렇게 했냐라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 자체가 여러 패널들이 분석할 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자면 비난하는 것이고 비아냥 쪽의 거의 그런 어감이기 때문에 이 안철수 의원의 로맨스 할 거면 공직 그만둬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검찰 인사 자체가 배우자의 수사에 개입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봐서는 명백하고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이제는 나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여기는 사실상 총선 이후에 사실상 레임덕이다라고 봤을 때는 본인과 대권에 경쟁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비판을 강하게 계속 가속화하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자체도요. 대권 후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 본인 당권 도전도 좀 고민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차별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본인의 대권과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런 좀 어떤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요. 저거 오래되면요. 국민들이 질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태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좀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 시장이 이제 캐릭터상 가만히 있을 성격도 아니고 최근에 뭐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이 커진다. 혹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 등판, 당대표 등판도 거의 기정사실화 되니까 뭐 친윤 쪽 혹은 홍준표 시장 더 견제 목소리는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이 갈등 구조도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제 어제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했던 박상수 위원장 천목회 간사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서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서사를 만들어 나간다면 그게 정치인으로서 홀로 서기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은 사무국 사람들도 그렇고 영입인재들도 그렇고 본인이 이렇게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시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락들은 저만 받는 거는 아니고 이제 영입인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다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전당대회 이야기는 전혀 없고 다만 이제 요즘 이제 돌아가는 당의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보수가 이렇게 다시 재집권해서 나갈 그런 방향 그리고 특히 수도권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이 측면과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있습니다. 저 박상수 위원장, 박상수 변호사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지금 서사가 만들어지는 중이고 보수 재집권, 수도권 재건 얘기를 좀 한동훈 전 위원장과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현종 의원님. 근데 한 전 위원장 측도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른바 본인을 둘러싸서 독서 정치네 혹은 목격담 정치네 여러 가지 그 언론의 분석과 보도가 나오니까 본인은 회원 등록한 도서관을 평소처럼 찾은 것이지 목격담 정치를 한 적 없다. 이른 복귀에 대한 견제 시각은 민주당과 2년간 홀로 싸워왔는데 안 싸우던 분들이 나와서 공격하는 모양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일단 사퇴를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아무 직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 주장에 따르면 그냥 집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상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걸 이제 아마 팬분들이라든지 뭐 지지자분들이 보고서 이거를 이제 지금 카페에 올리고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뭐 기획했다 그러면 뭐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의도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받을 지점도 있겠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보면 본인이 어떤 의도했거나 기획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 가서 칼국수 사 먹고 책 읽고 뭐 이런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뭐 그냥 집에서 가만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또 이제 칩거 정치라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 더군다나 지금 일각에서는 뭐 이거 비전 발표도 없이 왜 저런 거 하냐 이야기를 하는데 비전 발표하면 이미 뭐 선거에 나오는 거죠. 사실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것이고 그건 너무 또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본인의 지금 어떤 개인의 어떤 일상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 뭐 지지층들이 이제 그거 하는 것이야 뭐 제가 볼 때는 뭐 비판할 지점이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앞으로 어떤 결심을 한다든지 나선다든지 그때
그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비판을 해야겠지만 예. 저걸 두고 무슨 뭐 이 서점 정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비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 의원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목격담 정치 한 적 없다라고 했고 그동안 2년간 홀로 싸웠는데 안 싸우던 분들이 갑자기 본인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이 정도 되면 누구 말 맞따라 한 전 위원장 당대표 등판이 거의 80에서 90% 정도 굳혀져 간다고 봤을 때 한 전 위원장 등판하면 제가 어제 오늘 공통 질문이기도 했지만 당대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보면 여론조사나 등등을 볼 때는 국민의힘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당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당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관심 있게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고민들이 아마 당원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가장 어떤 이 휘발성이 있고 또 대중적인 어떤 파급력이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불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뭐 지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바로 보궐선거 출마하고 당대표 되는 그런 과정을 봤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많은 비판을 받았죠. 왜 책임 안 지냐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그걸 계기를 통해서 어떤 친명 정당으로 바꿔진 거 아니에요? 예.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예.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들을 또 불러일으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치의 한 영역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졌고 나온다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시각은 이제 어제 오늘 다 공이 많은 분들이 해 주신 듯한데 총선 백서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이나 혹은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 백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번 총선에서 진 게 바로 한동훈 탓이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좀 반발심을 좀 갖고 있는 듯하거든요.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예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국민이 직접 쓰는 국민 백서를 만들자라고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입니다. 어떤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런 예. 것들이 집단지성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지를 모으면 깊이 있는 결과가 도출이 되고 그다음에 교훈도 도출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진짜 바라는 거는 누구 책임이냐, 대통령 책임이냐, 비대위원장 책임이냐 이런 식의 그 백서 말고 통찰력이 있는 분석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이번 총선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으면 예. 그러면 이번 총선에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만약에 조국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고 법정 구속됐으면 그럼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결국은 상식적이지 않은 영장 기각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법정 구속을 면한 이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총선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요.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혹시 이런 그 결과를 도출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 쪽에서 전혀 예상을 못했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풍을 맞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국민 백서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어떤 내용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 보면 물론 팬카페이긴 합니다만 어제는 도봉산인가요? 전당대회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스티커 붙이면서 찬반, 일부 지지자들 통해서 여러 공개적인 목소리도 났고 얼마 전에 저도 기억하기로는 국민의힘 당사나 혹은 여러 온라인상에서 한 전 위원장 출마 요구 서명운동도 했고 심지어 이번에는 물론 이것도 일부 팬카페, 일부 회원이긴 합니다만 아예 이게 절대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정확히 5년 전이었죠. 조국 백서가 나오니까 또 조국 흑서로 맞받아쳤던 분위기도 있었는데 장유 변호사님 보니까 저기 작성 기간은 5월 말까지라고 하면서 일부 지지자들이 저렇게 응원합니다. 혹은 아예 국민 백서 아마 대통령 탓으로 많이 돌리는 듯한 내용도 많이 들릴 텐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민 백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자들이 만들겠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서라는 건 정확하게는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런 부분을 원인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데 있는 거죠. 국민 백서라는 건 사실 팬레터 그 이상의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무의미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 패배한 거 법원 때문 아닙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왜 기각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예. 이런 어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의 주체로서 이런 기관장을 기소한 전례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법원이 검찰에게 관련 자료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이 기각을 하고 각하를 한 거는요. 정부가 이 정책을 굉장히 잘하고 과학적인 산출 근거를 냈다고 한 게 아닙니다. 예. 상권 분립상 행정행위로서 행정부에 굉장히 많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로서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어떤 재량 행위를 법원이 그 당시에 인정했었던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군민백서다 뭐다 하면서 전선을 그어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띄운다? 저는 공감이 상당히 안 되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당원들로부터 소구력이 있는 건 예. 본인이 잘했다라기보단 지금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게 전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 이제 이른바 한동훈 전 위원장 가까운 인사들도 아니 총선 때 그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 오라고 하더니 2조 심판론 비판하냐 혹은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애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 전 위원장을 직격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국민의힘의 뜨거운 감자는 당분간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정리하고요. 본인이 목교탐 정치 한 적이 없다고 한동훈 전 위원장 측도 밝혔습니다만 또 다른 한 전 위원장의 반응이 있으면 저희가 속보성으로 만나보겠습니다.